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맵에 대해서 할 거예요. 고언어가 온당 자료 구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맵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맵. 지도라는 뜻이죠. 사실 지도라는 뜻보다는 딕셔너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그러죠. 사전. 사전이 더 어울리는 뜻이 아닌가. 맵이라는 거는 키와 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넣으면 값이 나온다. 저 언어에 따라서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고 해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시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전, 영어 사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단어를 넣으면, 그러니까 사전이란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보죠. 찾고 싶은 단어를 넣으면 그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는 키가 되고 값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맵입니다. 맵은 고에서 제공하는 기본 타입 중에 하나고요. 슬라이스처럼. 그러니까 앞서 봤던 리스트나 링은 이제 컨테이너 패키지에 포함된 패키지 타입인데 맵은 기본 타입입니다. 내장 타입, 슬라이스 같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요. 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맵이라고 쓰고 대괄호라고 요 안에 키 타입, 키의 타입, 그러니까 키를 어떤 타입으로 갖냐. 그 다음에 value 타입을 두 개 적는데 값의 타입, 키의 타입, 값의 타입.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키 타입이 스트링이고 값 타입이 인티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AA라는 값에 IA라는 키의 값을 3 이런 식으로 BBB라는 키의 값을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대괄호 안에 있는 건 키 타입, 키의 타입. 그 뒤에 여기 있는 거는 value 타입. 타입은 뭐 모든 타입이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사용법 간단하게 22.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맵을 하기 전 사용할 때는 항상 make로 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얘는 키 타입으로 스트링이고 값 타입으로도 스트링이죠. 그래서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화랑 이렇게 하면 이화랑이라는 키로 서울시 광진구라는 값을 입력해요. 송하나 서울시 강남구 백두산 부산시 사하구 최범계 전주시 덕진구. 자, 그리고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청주시 상당구.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최범계라는 키로 전주시 덕진구로 입력했죠. 근데 같은 키로 값을 다시 입력하면 바뀝니다.
세번기란 키로 청주시 상당구로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출력해보면 송하나의 주소는 S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map m 송하나 읽어올 때 값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적고요. printf 백두산의 주소는 %s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송하나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백두산의 주소는 부산시 사하구입니다. 자, 여기서 맵이라는 놈을 만들었죠. 항상 맵을 만들 때는 사용하기 전에는 make로 맵을 initialize 해줘야 돼요. map string 키가 스트링이고 value가 스트링인 맵을 만들어서 m이라는 변수에 대입했습니다. 이 맵의 이 m의 타입은 뭐냐? m의 타입은 똑같죠. 스트링입니다. 맵도 이제 스트링이나 뭐 슬라이스처럼 내부적으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은 실제 데이터를 이제 레퍼런싱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값을 넣을 때는 그 우리가 만든 맵 인스턴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키를 적고 대입 연산자를 쓴 다음에 값을 적으면 요 키의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같은 키를 여러 번 쓰면 값이 업데이트 되고요. 값을 읽을 때도 이렇게 대괄호하고 키를 적으면 요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송하나는 지금 서울시 강남구니까 서울시 강남구가 나오는 거고 백두산은 부산시 사하구가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맵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쓸 때는 이렇게 했죠. 배열은 만약에 배열이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에,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19로 바꿔라. 똑같은 값을 또 쓰면 값이 업데이트 됐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32로 바꿔라. 값을 읽을 때는 역시 이렇게 적고. 이런 똑같이 맵도 여기 안에다 키를 적는 거죠. 인덱스를 적는 게 아니고 맵에서는. 맵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키로만 접근 가능해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사용법은 되게 간단하죠. 자, 순회 볼게요. 맵의 요소를 순회하는 방법. 자, 22.6번 예제. 순회하는 거 보겠습니다. 타입 프로덕트 상품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필드는 name이라는 필드와 price라는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맵을 만들어요. 자, 키는 인티저고 값은 프로덕트. 그래서 m의 16번은 프로덕트 볼펜 500원. m의 46은 프로덕트 지우개 200원. m의 78은 프로덕트 자 1000원. m의 345는 프로덕트 샤프 3000원. m의 897은 프로덕트 샤프심 500원. 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for kv라는 변수를 range로 맵을 돕니다.
PV.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키를 인티저로 넣었죠. 그래갖고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상품. 이 번호는 일종의 바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지정을 하고요. 이 맵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돕니다. 레인지로. 돌면 첫 번째로 키가 나오고요. 각 요소에. 두 번째가 value, 값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제 각 요소에 키, K가 키고요. V가 value가 이제 프로덕트 타입이 나와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넣은 순서가 16, 46, 78, 3, 4, 5, 8, 9, 7. 나온 순서는 8, 9, 7, 16, 46, 78, 3, 4, 5. 그러니까 이 순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그렇다고 뭐 이 인티저가 순서대로 나오냐?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나오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 맵은 순서 보장이 안 됩니다. 고랭의 맵은 순서 보장이 안 된다. 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해시 맵이 있고, 두 번째가 소티드 맵이 있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unordered 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소티드 맵, 얘는 그냥 소티드 맵이고, 이렇게 하는데, 소티드 맵인 경우에는 저기 뭐냐 순서 보장이 아니 키가 정렬이 돼요. 키가 정렬되어서 키 값 순으로 나옵니다. 요소들이. 근데 해시 맵은 정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순서 보장이 안 되고 어떤 순서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고에서는 해시 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보장이 안 됩니다. 넣은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키값으로 정렬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나온다. 레인지를 돌 때 이렇게 순회를 할 때는 이 나오는 순서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회하는 방법이고요. 레인지로 순회할 수 있고 첫 번째가 키, 두 번째가 값. 우리가 배열 순회하면 어떻게 되죠?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되죠. 어레이를 하면 첫 번째가 인덱스, 두 번째가 값이죠. 똑같이 첫 번째가 키, 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소 삭제와 존재 여부. 배열에서 맵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ete라는 걸 사용합니다. delete. 그래서 여기다 맵 인스턴스 적어주고 삭제하고 싶은 애 키값 적어주면 그 키에 해당하는 애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거를 이제 삭제됐잖아요. 그럼 맵에 이제 해당하는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은 값을 두 개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m에 3에 해당하는 키 값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리언 타입이 오는데 요거는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하나로 받으면 이 v 값이 이 3에 해당하는 키 값에 해당하는 그 요소가 없을 때는 v 값이 기본 값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3에 해당하는 값이 기본 값인지 아니면 없어서 기본 값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3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7번 예제. 자, 맵을 먼저 만들죠. 인티저. 키가 인트고 값도 인트고 m에 1에 0, m에 2에 2, m에 3에 3 이렇게 입력을 했고 delete 3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고요. 4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고 4는 없죠. 없지만 그냥 삭제하는 거죠. 3에 해당하는 애를
출력하고 1에 해당하는 애를 출력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m의 1에 0, 2에 2, 3에 3, 3에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했어요. 얘가 삭제됐죠. 4는 없는데 그냥 삭제해도 뭐 에러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니까 삭제 안 하겠죠. 3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고 1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0과 0이 나오죠. 3이 삭제됐으니까 기본값, 인티저의 기본값이 0이 나와요. 근데 m의 1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서 0인지 있어서 0인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값을 두 개로 받으면 v에 m의 3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뒤에 ok에 저기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출력해 보시면 0 나오고 false가 나오죠. 그러니까 m의 3에 해당하는 값은 없다. 없는데 기본값인 0이 나온 거죠. 1에 해당하는 값은 찍어보면 1에 해당하는 것은 있죠. 1에 있는데 그게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값을 하나로 받으면 기본값이 나오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불리언 값을 받아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v, k, 뭐 우리가 뭐 찾고 싶은 거 해갖고 만약에 있으면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으로 한 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맵의 모든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맵은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다. 키와 값. 자, 이게 답니다. 자, 속도를 한번 볼게요. 맵과 배열과 리스트를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법으로. 자, 배열 또는 슬라이스는 추가할 때 on이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삭제할 때 on이고, 근데 랜덤 액세스 접근할 때 o1입니다. 리스트는 추가가 o1이고, 삭제가 o1이고, 근데 읽기 랜덤 액세스가 on입니다. 맵은 추가 5일, 삭제 5일, 랜덤 액세스, 읽기. 이건 랜덤 액세스가 아니고 키로 접근하는 거죠. 키로. 맵은 인덱스로 접근 못하고 키로 접근하니까 키로 가져올 때도 5일입니다. 자, 보시면 5일, 5일, 5일. 엄청 빠르다. 근데 단점이 뭐죠? 키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인덱스로는 접근이 안 되고 키로만 인덱스 안 되고 키로만 접근하고 두 번째로 순회 시에 순서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땐 맵이 이제 메모리를 더 쓴다. 메모리를 더 쓴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속도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키와 값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 맵을 사용하는 게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추가 삭제 읽기가 왜 5일이냐? 이런 걸 한번 우리 살펴보죠. 그러니까 맵은 사용법보다 사실 원리를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얘가 이렇게 굉장한 속도를 자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가 굉장히 뭐 100만 개를 저장한다고 보죠. 100만 개를 막 저장했어. 근데 이거 100만 개 중에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5일로 가져올 수가 있냐는 거죠. 개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쉽지 않겠죠. 자, 그게 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맵의 원리. 맵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면접 때 많이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해시 함수의 동작을 이해해야 됩니다. 맵을 이해하려면 해시 함수의 동작을 이해해야 돼요.
해시 함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해시란 거는 잘게 부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음식 중에 해시 브라운 있죠? 아세요? 해시 브라운. 감자를 막 짧게 부셔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감자전이죠, 감자전. 감자전처럼 감자를 잘게 부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부친 거 프라이팬에 해시 브라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잘게 부수는 거예요. 해시 함수는 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보시면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동일 입력에 동일 결과가 보장돼야 돼요. 다른 입력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도록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입력값의 범위는 무한대이고 결과는 특정 범위를 갖는다. 이게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력값은 범위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3MB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해시 함수에. 그러면 뭐 4바이트짜리 값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128바이트짜리 값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해시 함수예요. 3MB짜리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집어넣어도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동일값. 같은 4바이트나 128바이트가 나오는데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다른 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값이 나와야 돼요. 이거가 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3MB짜리 128바이트로 압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다 부셔갖고 꽉꽉 뭉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부셔서 꽉꽉 뭉쳐서 잘게 부숴가지고 꽉꽉 뭉치는 거. 여기 해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시 함수가 뭐가 있냐? 그런 게, 자, 삼각함수 있죠? 사인. 사인도 해시 함수라고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값이 범위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요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값을 넣으면, 항상 90이라는 값을 넣으면 항상 1이 나오죠. 근데 270이라는 값이 나오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 값에 동일 값이 나오고 다른 값을 넣으면 180을 넣으면 0이 나오죠. 그리고 뭐 100 정도 넣으면 0하고 1 사이 뭐 0.8이나 0.9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값을 넣으면 다른 값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같은 값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시 함수가 삼각함수가 같은 값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값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도 해시 함수로 사용 가능하다. 근데 사인은 해시 함수로 보통 안 쓰고요. 왜냐면 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라 그리고 그 결과값이 실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라서 성능이 안 나오고 뭘 쓰냐? 일반적으로 나머지 연산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연산 있죠. 요거는 이거를 나머지 연산을 모듈라라고 그래요. 모듈라 영어로. 얘는 요거 줄여서 모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드 10이죠. 모드 10x의 그래프입니다. 10으로 나머지 연산의 그래프예요. 보시면 입력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출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0에서 9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0에서 9 사이. 0에서 10인데 10은 포함 안 되고 0에서 9 사이 값. 9 사이 값이 나옵니다.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15를 집어넣으면 또 5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15를 집어넣으면 항상 5가 나오죠. 20을 집어넣으면 항상 0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항상 같은 값을 보장하고 다른 값이면 웬만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른 값을 보장한다. 뭐 일정한 값의 범위를 갖죠. 0에서 9 사이 값.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1차 함수라서 굉장히 빠릅니다. 함수 성능 자체가. 그리고 결과가
정수로 나오죠. 실수가 아니라 0에서 9라는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값의 범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해시 함수로서 나머지 함수를 주로 활용해요. 물론 네, 그래서 해시로 한번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 함수로 어떻게 맵을 만들 거냐? 자, 먼저 해시 펑션을 정의합니다. 22.8번 예제를 볼게요. 우리가 한번 맵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st 10, 요거는 이제 나머지 연산할 때 쓰이는 연산자죠. 해시 함수를 만드는데 어떤 인티저가 들어오면 인티저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m으로 나머지 한 연산의 결과 반환하는 거. 그리고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자, m개짜리 배열, 인티저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m개를 가지고 있는 인티저 배열. 우리가 어떤 값 23이라는 값을 이게 키를 23, 키가 23이고 밸류가 10일 때 해시 함수 23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바꿔보죠. 이거 스트링으로 바꿔보죠. 이거를 하나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보죠. 23에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송 하나로 적었어요. 그리고 259에 해당하는 값을 백두산 이렇게 적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23에 해당하는 값, 값이 해시 밸류 23의 값. 여기는 259죠. 해시 밸류 259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보면 그죠? 23은 송환하고 259는 백두산이죠. 그러니까 키와 값으로 저장이 되었죠. 그리고 속도를 보시면 여기 지정할 때 지금 해시 값, 해시 펑션 요게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연산 한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넣을 때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뺄 때도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요거 지금 어레이에 넣죠. 어레이에 넣으니까 랜덤 인덱스가 0, 1이죠. 랜덤 액세스가. 그러니까 0, 1이에요. 넣을 때 0, 1, 뺄 때도 0, 1. 자, 이렇게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 일정한 속도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해시 값, 우리가 나머지 연산할 때 해시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m을 10으로 정했으면 범위는 0에서 9 사이죠. 만약에 m을 뭐 128로 정했다. 그러면 0에서 127 사이고 m을 아주 3571 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은 0에서 35704 사이의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 요 값이 나오니까 배열을 요 사이즈만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여기 m이 10이면 배열을 10개. 왜냐면은 10 이상 안 나오잖아요. 9까지만 나오니까. 배열 인덱스가 0부터 9까지죠. 10개 만들면. 이렇게 하면은 23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23이 해시 23이 뭐예요? 23 나머지 10이죠. 요거는 3이다.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배열에 10을 적는 거예요. 인덱스 3에 해당하는 배열의 요소에 10을 적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도 이렇게 가져오죠. 똑같은 키 값으로. 23에 해당하는 게 여기 3이죠. 그러니까 m의 3값. 그럼 10이 나오는 거죠.
3이므로 인덱스 3의 값을 이렇게 하면은 뭐 되죠. 해시값. 그래갖고 이거 사이즈만 늘리면 돼요. 사실 3571로 했다. 그러면은 m이 3571이다. 그러면은 배열을 3571개 배열을 만들고 해시 값에 넣은다. 그러면 23으로 하면 요거를 23 모듈라 3571 해갖고 그 값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값을 저장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듈라 연산이 1차 함수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게 상수값 시간이 상수로 걸리고 그 배열에 대입하고 빼고 하는 거 이거는 랜덤 억세스죠. 랜덤 억세스가 배열은 5일이니까 맵에 값을 넣거나 뺄 때 5일이 나온다. 자, 물론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22.8번 예제 봤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해시 충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시 충돌. 왜냐면은 해시 23번 값하고 해시 33번 값이 같아요. 그렇죠? 23 우리가 m이 10이니까 모듈라 10을 하면 3이고 33 모듈라 10을 하면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시 23 값을 50으로 덮어 써버려요. 같은 배열에 넣으니까.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요거를 이렇게 그 하나의 값을 넣는 게 아니고 리스트로 넣습니다. 리스트로 넣으면 여러 개 값을 넣고 가져올 때 키값으로 비교해서 가져가요. 아, 요게 23에 해당하는 값이냐? 아니네. 요거 23에. 이렇게 가져오는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 요소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시 값을 갖는 애들의 리스트로 이렇게 배열이나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건 리스트를 순회하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순회해서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뭐 5일이 아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요 요소에 저장되는 리스트 개수는 훨씬 전체 리스트를 다 도는 거에 비하면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는 5의 n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5의 n은 n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속도가 얼마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m이 아니라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개수는 해시 충돌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 여전히 5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해시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시가 언제 많이 쓰이냐? 해시의 쓰임법을 좀 볼게요. 해시가 사용되는 영역. 해시는 언제 쓰냐면은 그 보통 파일 책섬에 많이 파일 책섬으로 써요. 책섬. 그래서 파일 책섬은 뭐냐면은 파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일이 뭐 한 3메가짜리 파일이다. 그러면은 얘를 해시 펑션에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바이트짜리 값이나 뭐 어떤 해시냐에 따라 틀린데 128바이트짜리 해시냐 뭐 따라서 틀린 건데 어떤 값이 나와요. 4바이트나 8바이트, 128바이트는 요 값이 바로 책섬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파일을 집어넣으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죠. 만약 다른 파일을 집어넣으면 다른 값이 나와요. 이 해시 펑션의 특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책섬은 언제 쓰냐면 이 파일이 변조됐는지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의 책섬을 알고 있으면은 이 파일의 책섬을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파일을 검사를 해요. 그 파일의 책섬을 다시 계산을 해. 지금 현재 책섬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그 얘기는 뭐죠? 이 파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보다. 처음 만들 때 값하고 다르다. 이걸 언제 쓰냐? 해킹 방지에서 씁니다. 해킹 방지. 게임에서 특히 해킹 방지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엠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 쓰죠. 얘가 그 실행되는 게임의 책섬을 알고 있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 책섬을. 그 게임이 실행되기 전에
지금 실행 파일 책섬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다르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실행 파일을 고쳤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거를 실행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그래서 파일 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이 책섬은 언제 또 쓰냐? 저기 뭐냐 그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기 전에 맨 앞에다가 이 데이터에 책섬을 집어넣어요. 책섬을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어서 먼저 보내요. 책섬을. 그래서 받는 쪽에서 책섬을 먼저 받죠. 책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데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데이터에서 이제 같은 펑션으로 같은 해시 펑션으로 해시를 돌려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책섬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맨 처음 받았던 거하고 비교해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날라오는 도중에 뭔가 누가 가로챈 다음에 변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책섬으로. 그 파일이 잘 전송이 됐는지 완벽하게. 그런데 사용되고 꼭 책섬할 때 이제 해시 펑션 쓰는 거죠. 해시가 우리가 모듈라 연산 방금 하나만 봤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복잡한 해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28바이트 뭐 해시 SHA 뭐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이 있어요. 해시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연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암호에서 많이 씁니다. 암호.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패스워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요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는데 요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누구나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 패킷에 인터넷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럼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해시로 한번 돌려요. 해시로 돌린 값을 보냅니다. 해시에 돌린 값을 보내고 이쪽도 그 웹서버 쪽도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해시를 한번 돌린 값, 같은 해시 펑션이죠. 해시를 한번 돌린 값을 저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값이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우연찮게 같은 해시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두 해시가 같다는 것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 값이 네트워크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가로채더라도 어떤 해커가 이 해시 펑션이 우리가 뭔지를 이 해커가 뭔지 이 해시 펑션이 뭔지 모르면은 아니 뭐 알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거를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해시가 해시의 또 다른 특징이 원웨이 펑션이에요. 원웨이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함수죠. 일방 함수. 양방향 함수가 아니라 일방향 함수입니다. 일방향 함수가 뭐냐? 우리가 a 플러스 b를 한다고 쳐보죠. 요것도 이제 연산자죠. 얘는 양방향 연산자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역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뭐냐? a-b. 플러스의 역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방향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를 했는데 c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b하고 c를 알면 a 값을 알 수 있어요. 왜? c-b 하면 a가 나와요. 이 연산자의 역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a 곱하기 b 했는데 c가 나왔어. 근데 b하고 c를 알면 역시 c 나누기 b 하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역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시는
자, 보죠.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3이 나왔어. 그러면 10하고 3이라는 숫자를 알았어요. 그러면 A 값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왜? A가 가능한 값이 굉장히 많아요. 3도 되죠. 13도 되죠. 23도 되죠. 33도 되죠. 무한한 숫자가 있습니다. A로 가능한 숫자는 무한히 있어요. 뭐 333도 되죠. 무한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라 연산은 그냥 한번 가잖아요. 한번 갔어.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방향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는데 돌아올 수가 역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향 함수.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보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패스워드가 만약에 A, B, C, D라고 해보죠. 요거를 해시를 돌려가지고 나온 값, 뭐 257이라고 보죠. 257이라는 값을 보냈어. 근데 해커가 얘를 딱 가로챘어. 257을 알았어. 해시 펑션의 키도 알아. 해시 펑션 키가 뭐 10이냐, 뭐 10이나 됐어. 요 두 개 값을 알더라도 원래 패스워드인 ABC로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경우가 무한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집어넣어 봐야 되니까 하나씩 트라이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웹서버가 이제 5회 패스워드 실패 시 잠가버리죠. 그러니까 5회 안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웹사이트 하실 때 옛날에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면 옛날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면 야, 네 비밀번호는 뭐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이런 웹사이트는 이제 꽝인 웹사이트입니다. 보안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은 웹서버도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야 돼요. 웹서버도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야 된다. 왜냐면 웹서버도 비밀번호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해시값만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가 털려도 해시값밖에 모르기 때문에 원래 비밀번호 값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털려도. 그래서 비밀번호는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주는 사이트는 보안적으로 완전 꽝인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호에서 쓰인다고 했죠. 해시가. 또 해시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쓰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역해시. 아까 봤죠? 10하고 3을 알았을 때 A 값을 돌아가는 거. 요거가 힘들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A 값이 가능한 경우가 뭐 3도 있고 33도 있고 뭐 333도 있고 뭐 무한대의 값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 다 트라이 해봐야 돼요. 하나씩 트라이 해봐야 돼. 그래서 요게 힘들다 라는 걸 이용하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굴 한다고 그러죠. 채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역해시의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놈이 이제 트랜잭션, 이제 거래를 일으키면 암호화폐에서 거래를 일으키면 해시 값을 날라오거든요. 그 해시 값을 역해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트라이 해가지고 역해시 해서 성공을 해야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역해시 하는 거를 역해시 할 때 이제 가능한 케이스를 다 해봐야 되니까 CPU 자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 다 해봐야 되니까. 그 CPU 자원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채굴이에요. 그 CPU 연산을 해주는 거. 그 채굴을 하면 이제 보너스 이제 역해시가 성공을 하면 이제 거래가 트랜잭션 되고 거래가 완료될 때 보너스로 이제 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근간이 뭐냐? 해시 함수다. 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개키 방식 있죠? 공개키 방식도 해시가 기본이에요. 해시 함수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기본이다.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엔 맵보다는 해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맵의 사용법은 처음에 make로 항상 만들어야 되고요. 맵 그리고 키 타입, value 타입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뭐 여기 m이라는 인스턴스에다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뭐 10에 해당하는 값은 23이다. 20에 해당하는 값은 3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맵 자체는 되게 편해요. 사용하기. 자, 질문이 해시를 이용한 맵 구조를 무조건 써야 좋은 건가요? 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해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해시래. 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맵은 두 가지 맵이 있다. 첫 번째가 해시 맵이고 두 번째가 소티드 맵이라고 있습니다. 소티드 맵. 고는 해시 맵을 쓰고 있어요. 자, 해시 맵과 소티드 맵의 차이는 뭐냐?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 기본적으로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티드 맵. 비교해 볼게요. 얘는 추가 삭제 5일, 5일, 키로 접근 5일이죠. 얘는 5 로그 2의 n, 5 로그 2의 n, 5 로그 2의 n입니다. 소티드 모드. 로그 2의 n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아니지, 요게 아니지. 로그 n이니까 요거보다 훨씬 낫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5일이라는 건 요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n값이니까. n값에 속도 변화가 없는데 로그 n은 m값에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증가될수록 속도가 더 걸려요. 더 걸리지만 이게 로그 n 맞나? 한번 그려보죠. 인터넷에 그래프. 이게 맞아? 아니, 이거 아니네요. 그래프. 자, 여기서 펑션 통계인가? 자, 로그 2의 n. 자, 네, 이렇게 그렸죠. 네, 이렇게 생겼죠. 로그 n은. 로그 n이 적으니까 n이 증가되면 시간이 증가돼요. 이렇게. n이 증가될수록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 근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조금씩 늘어난다. 근데 해시맵은 5의 1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소티드 맵은 기본적으로 모든 키 값으로 소팅을 해놓거든요. 데이터를. 소팅을 다 해놔요. 그래서 소팅을 해놓기 때문에 뭘 넣을 때도 얘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트돼 항상 키가 소트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 2, 3, 4, 5, 뭐 8, 9, 10 이렇게 있다. 그러면 6이라는 값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5 뒤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찾는데 로그 n이 걸려요. 그래서 n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n이 증가될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근데 해시맵은 5일이니까 속도가 빠르다. 아, 그러면 해시맵이 무조건 좋네. 해시맵 써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죠. 왜냐? 해시맵은 기본적으로다가 우선 해시 펑션의 값의 범위가 있잖아요. 이게 128이다. 뭐 또는 0에서 357이다. 또는 뭐 0에서
4바이트 영역이다. 4바이트 영역이면 2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의 메모리 잡아놔야 돼요. 뭐 물론 내부에서 배열을 안 쓰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아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해시맵은 메모리가 크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메모리가 크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해시맵과 소티드 맵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공간상의 이제 약점이 있고 속도상의 강점이 있죠. 해시맵은. 소티드 맵은 속도상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공간상의 강점이 있죠.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소티드 맵을 쓰고 아니야 속도가 중요해. 그럼 해시맵을 쓰고. 그럼 소티드 맵은 언제 쓰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통 소티드 맵을 사용한다. 근데 고에서는 해시맵을 쓴다. 왜냐면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보다는. 왜냐면은 요즘 퍼스널 컴퓨터들은 공간은 메모리는 양이 많잖아요.